자, 인제 영상 내용이 좀 길어서 이제 2 부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입자의 크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인벤티지 같은 경우는 아까 펩트론은 단일 입자 쓴다고 그랬죠? 펩트론 크기. 약물도 2개 씁니다. 세마와 터제 똑같습니다. 인벤 입자 크기는 세마는 이건 용량에 따라 틀리긴 한데 특허에 나오는 세마의 1 개월 제형은 36 마이크로, 36 마이크로 더. 그리고 터제는 약물 로딩량에 따라 다르지만 크기가 30 부터 70 마이크로미터까지입니다. 70 마이크로미터. 스팸 값은 0.4 이하. 균일. 자, 한번 볼까요? 자, 인벤의 트리제파타이드, 토제파타이드의 특허 내용입니다. 보시면 평균 직경이 30 에서 70 이내이며 30 내지 60 이내이며 30 내지 50 이내일 수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함유되는 터제 파트의 용량에 따라서 특히 고용량이냐 저용량에 따라서 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거를 잘 조절을 해서 아까 영상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스팸 밸류가 상기본 발명의 마이크로 스팸 값이 0.2 내지 0.4일 수 있다라는 게 마이크로 입자가 직경이 매우 균일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스팸 밸류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 특허 전문의 맨 처음을 보면 대표 이미지가 하나 나오는데, 자, 이겁니다. 이거. 이벤트즈가 개발하고자 하는 제형의 약동학적 파형 이런 지금 모양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현해서 지금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아우, 갑자기 볼라니까 뭐 갑자기 좀 머리가 아픈데. 어. 이것과 비교를 해 보시면, 그죠? 이 모양과 이 선형적인 모양과 이거를 비교해 보자고요. 자, 이게 혈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렵게 약동학 데이터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보시면 뭐 1 회로 말했든 2 회로 말했든 이 변폭 자체가 이게 혈당이면 어떤 게 더 안정적입니까? 당연히 이겁니다, 이거. 인벤티지의 약동학 데이터가 예, 훨씬 안정돼 있죠. 그쵸? 얘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막 변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펩트론의 제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약점입니다. 입자 크기가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약물 탑재량이 조절되지 못하고, 또 만들어지는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초과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작은 입자들이 족이 소실됐다가 막 올라갔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전편에 요거는 이제 두 번을 맞은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두 번이 아니든 이제 한 번이든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약물이 안정된 그래프를 본다면 뭐 거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두 번 한 번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펩트론은 사형상 제제를 똑같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인벤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죠? 보면은 세마글루타이드와 이중작용 중인 터제파타이드의 마이크로 입자 크기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터제파타이드는 이중작용제잖아요. 펩타이드가 두 개 결합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크기가 커요. 단일 제제인 세마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제제에 맞게 죄형 최적화를 할 때 마이크로스피어 크기를 조절한다는 게 이 엄청난 능력이고, 또 스팸 밸류가 0.4 여러분 정말 균일하게
알갱이를 스페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특화된 내용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자꾸 대량 생산을 운운한단 말이에요, 대량 생산. 또 말씀드리지만 대량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뭐예요? 양과 수율입니다, 양과. 스팸 밸류 0.4 이하에서는 버리는 약물이 없습니다. 거의 생기지 않아요, 이 정도 정밀도면은. 근데 아까 봤던 그 펩트론의 스팸 밸류 1.24에서는 의도치 않은 버스트가 일어날 경우에는 약동학 데이터로 만든 원하는 약동학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어떤 양산을 제품 양산했을 때는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버리는 약물이 생깁니다. 얼마나 생길지 몰라요. 이건 검증해 본 바가 없습니다. 왜? 또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에 있어서 3 사가 모두 대량 생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할 필요도 없죠. 왜 할 필요가 없어? 수율만 따져 보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 수율을 무시하고 제일 마이크로스피어가 균일한 인벤만 지금 인터뷰할 때 그 전 동영상에서 보시면 G2G에서 김주희 대표가 영상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수율을 강조합니다. 그죠? 근데 다른 회사는 뭘 강조하죠? 양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또 말하지만 이게 식품이면 커피 분말이면 수율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 하지만 마이크로미터 내에서 정말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펩타이드 치료제 아닙니까? 당연히 수율을 맞춰야죠. 그래서 제조사 원물질을 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제약사들이 이 마이크로 3 사의 제형을 비교한다면 제일 약동학적으로 우수한 건 당연히 인벤티지랩입니다. 그죠? 이게 간단한 상식이에요. 음. 근데 아직도 무슨 대량 생산이 큰 이슈가 된다고 어 지금 대량 생산 이슈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계속 인터뷰 내용마다 "대량 생산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멀티 채널 가능합니다. 근데 수율을 물어보자니까. "너네 수율이 얼마 나올 건데 펩트론? 반은 나올 수 있을까?" 스팸 밸류 1.24가 24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율이 반이 나올 수가 있다고? 글쎄요. 하여튼 뭐 약동학적으로는 뭐 인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다른 뭐 마우스 실험 가지고 1 개월 제형 뭐 PT403 사용사를 인벤티지 302, 3024 비교해 봐도 예 혈중 농도의 스파크를 치는 이런 상황들이 이거 혈당이라고 생각하시라니까. 아. 이거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고 당뇨병 환자가 라면을 급하게 한 그릇 먹었을 때의 혈당이고 얘들은 당뇨병 없는 사람의 정상 혈당인 거예요. 예. 마이크로스피어 계열에서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파형을 인제 특허를 내고 인벤티지는 또 인제 이번에 3024를 고도화해서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자 이게 3024 데이터예요. 초기 방출 레퍼런스 약물이니까 아마 레퍼런스 약물 대비 혈중 농도는 뭐 기준으로 박아 놓은 거라 티자파타이드가 이 정도 시약하면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A와 B가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A와 B는 농도의 차이일 겁니다. 왜 혈중 농도가 갱신됐잖아요. 고농도 버전을 맞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한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왼쪽처럼 피크를 치는 모양이 나오지 않죠. 둥근 원형을 보입니다. 그죠? 최고 농도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점점점점점점 저기 그 체내 수분량을 흡수해서 약물이 분해되는 속도를 이렇게 데이터가 급격하지 않게 천천히 커브를 틀어게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스피어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약물 탑재량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량이든 저용량이든 거의 동일한 약동화 커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농도는 7일 이후에 나오도록 세팅을 해 놓은 걸 볼 수 있죠. 최고 농도가 7일 이후에 나왔습니다. 14 일에 나왔네요. 7일 이후. 그죠?
치료 이후에 인제 후반기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약물의 항정 상태 어떤 일정한 용도를 유지하는 이 어 점진적이고 여기 나오잖아요. more gradual and prolonged drug이라고 exposure profile이라고. 점진적이며 오래 지속하는 약동학 프로파일을 4 주짜리 지금 내놓은 겁니다. 싱글 인젝션으로. 그죠? 단 한 번 주사한 거예요. 이거는 3024 마운자로 레드 시험입니다. 레드. 자, 이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거예요. 자, 여기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스프레이 드라잉 방식은 이런 스페어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찍어 놨어요. 근데 펩트론은 자사의 스프레이 드라잉 방식, 초음파 분무 방식에 대한 마이크로 스페어 사진을 공개했나요?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없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 균일도가 왜 생기는지 말씀드리죠. 스팸 밸류. 이래서 생긴단 말이에요. 어. 자, 그럼 301과 3024를 동시에 비교해 봐도 둘 다 단일 작용자와 이중 작용주에 있어서 얼마나 약동학 커브를 균일하게 항정적으로 변폭이 심하지 않게 뽑아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휴먼 PK 릴레이션으로 돌려보면은 펩트론의 이 휴먼 PK 시뮬레이션하고 비교를 한다면 최저 혈중 농도와 그죠? 맥스 최고 혈중 농도와 최저 혈중 농도가 변폭이 인벤티지는 훨씬 작습니다. 얘는 똑같은 파형 그래프로처럼 보이지만 일단 최저 농도가 여기서 출발하고 최고 농도가 대동물에서 200 이상 찍었기 때문에 이 편차가 위에서 아래까지가 200 이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0 에서 100 한 20, 130 이라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최저점부터 이 그래프 파형의 진폭이 130 이라고. 아시겠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죠? 어. 대동물 PK 패턴에 있어서 거의 혈중 농도가 100 이상 차이 난단 말이에요, 위아래 이 변폭이. 그죠? 그럼 이게 어떤 게 우수한 제형이겠어? 당연히 얘지. 어? 비만시기 모델도 인제 살 빼는 걸 인제 데이터로 해서 수치화시켰습니다. 펩트론처럼 뭐 갑자기 뭐 마우스도 뭐 인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고용량을 때려 갖고 애가 300 그램짜리를 30% 가 빠지게 마탱이로 가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량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0.1씩 매일 주사한 애하고 얘를 한 달 제형 분석했을 때는 거의 체중 빠지는 양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게 제대로 된 임상 실험이에요. 그럼 빅팜이 어떤 임상을 선호하겠습니까? 자사의 어떤 살 빠지는 효과를 막 극대화하려고 마우스 실험에서 30% 이상 막 2번씩 주사해 가지고 "저희 약물 살 잘 빠집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빅팜이 제시했던 레퍼런스 약물의 가이드에 맞게 해서 레퍼런스 약물의 효과랑 비교를 하는 게 정상인 거지. 예? 약물 방출이 많아 갖고 마우스가 30% 빠진 게 무슨 대단한 임상 실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자,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이 펩트론의 비독점 기술 평가는 제형인지 생산인지 불분명합니다. 근데 펩트론의 이런 그 기술 중에 이거 비만 제형도 들어가 있으니까 주위에서 1112는 112랑 기술 평가한다고 그래 갖고 이거를 터제파타이드라고 확정을 짓는 거죠. 그럼 자, 계약이 아닙니다. 기술 평가예요. 기술 평가 테스트라고. 비독점. 그러면은 실제로 맨 처음에 이게 뉴스가 발표됐을 때 어떻게 이제 워딩을 했냐면 자, 예전에 나왔던 뉴스 내용입니다. 처음에 예.
복수의 약물에 대해서 이건 계약을 맺는 거는 이례적이다. 말씀드렸죠? 제형 하나 갖고 지금 2개를 상대하고 있는데 그럼 제형 확정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럼 얘네들 논리는 뭐냐면 어차피 25 마이크로미터 안에서 이 고점도를 3 개를 섞어 갖고 고분자 물질 3개 섞어 갖고 이게 하나의 비만 치료제 제형이 확립이 됐잖아요. 여기다 약물 다른 펩타이드를 탑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터제파타이드하고 세마글루타이드가 제형이 2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안에는 약물만 틀려진 거라니까 얘들은. 그러면 제형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이미. 그럼 제형이 완성됐으면은 지금 거의 14 개월 동안인데 최소한 동물 임상 데이터까지 나왔어야 돼요. 나오고 남는 시간이지. 사람 임상도 이 정도면 나왔을 텐데 안 나오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초반부터 펩트로는 그 제형이 아닌 생산에 대한 기술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 추론입니다.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요. 왜냐면 제형도 완성됐잖아요. PK 미니피그까지 실험을 마쳤다는 거는 제형이 이미 완성이 됐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걸 갖고 다시 침팬지 실험을 하든 하든 실험에 돌입하면 돼요. 그죠? 예. 간단한 겁니다. 어. 자 그러면은 어떤 논란 논란이 쭉 있다고 봐요. 쭉 있다고 쳐 봐. 일라이 릴리와 본계의 성사들 그래 본계의 성사도 좋지. 쭉 빼서 자 일라이 릴리와 글로브 제약사 노보노티스가 경쟁 끝에 선상을 했대. 뭘 보고? 이 제형 때문에? 이 제형 때문에 경쟁에서 성사를 시켰어요? 자 그럼 양사 모두 단독 계약을 원하면서 일라이 릴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정해졌다. 근데 비독점 기술 평가잖아. 양사 모두 단독 계약을 원하면서 일라이 릴리가 계약했다는 게 비독점 기술 평가라는 게 말이 돼요? 자 그럼 비독점이 아니어야지 독점 기술 평가였어야지. 예?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찾아봐. 이 비독점 기술 평가라는 원래 이 용어가 지금 펩톤에서 처음 등장했단 말이야. 예. 생뚱맞아요. 물질 이전 계약 이후에 어떤 테스트하고 이런 건데 비독점 기술 계약이라. 어?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 비독점 기술 평가 계약이면 이 제형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14 개월 동안.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빅팜들하고도 이 제형을 하려고 비독점이니까 펩트론이 뭔가 평가 계약을 계속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초반에 뭐라고 그랬냐면 "펩트론은 일라일루에서 다수 글로벌 제약사 공동 개발 논의도 하고 있다." 그죠? 글로벌 20한 대형 제약사다. 안 했잖아요. 안 나오잖아 지금까지. 일라이 릴리 빼면 이 기술 평가를 하겠다고 좀만이라도 했으면은 펩트론에서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이거저거 자기 업적처럼 떠들 거라고.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CDMO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자 이제 얼마야? 12 월 달이면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서 펩트론은 초반에 뭘 했냐면 이 생산 능력을 되게 강조하면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죠? 행보가 이상한 거예요. 아 알테오젠이 유상증자 해 가지고 생산 능력 키웁니까? 제형 회사들은 제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은 일단 아웃소싱해서 주면 돼요. 제형이 중요해요. 근데 규모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중요한데 규모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생산 공장이라고 보는 거지. 예. 어쨌든 지금 403 임상 안 하고 있잖아요. 제형이 확정되고 지금 이게 나온 게 없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로 403을 임상을 돌입한다. 지금 어센디스 파마에서 1 개월짜리 세마글루타이드 지금 임상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세마글루타이드죠. 1 개월짜리가 빵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페트론의 403은 어센디스 파마의 제형을
완전히 패해 갖고 정말 더 적은 약물로 뭔가 퍼포먼스가 있든지 이러면 계량 시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니면 이 세마글루타이드의 어센디드 파마로 똑같이 거의 90% 이상 약성학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네릭으로 가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제네릭도 못 해요. 약동학 데이터가 좋지 않으니까. 제네릭이라는 건 제네릭은 약동학 데이터가 일치시킬 실력이 좀 안 되는 거죠. 어. 중간에 피크가 있지 않죠. 어센디드 파마 자체는 피크치가 있다가 선형적으로 떨어지는 거지만 얘들은 최고 농도 최저 농도가 갑자기 한 방에 푹 떨어지잖아요. 예. 아시겠죠? 상호상 임상 언제 나는지 이제 보시라고. 못할 겁니다, 파트너가 없어 갖고. 아니면 자기 혼자 단독 임상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대량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수율이 무조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터제파타이드나 세마글루타이드 이 제제는 오히려 G2G가 좋아요. 왜? G2G는 어쨌건 마이크로스피어 크기를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 개월 이상 고농도로 해서 그 전략은 얘들은 그래서 만들고 있는 거고 걔는 의미가 있어요, 어느 정도. 1 개월은 정밀도가 떨어지지만. G2G의 약동학 데이터는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간중간 혈중 농도가 피크는 치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G2G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는 양사의 어떤 그 인벤의 정밀성과 펩트론의 그 대량 생산 가능한 양사의 장점만을 취하려고 하는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어 그런 그 약동학 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G2G는 저분자 화합물이나 뭐 치매 치료제 같은 초반 방출이 있는 이런 어 계량 시약 내지는 복제약이라도 지금 도전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펩트론은 뭐가 있어요? 루프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 그 루프원 만든 게 대단한가? 살펴볼까요? 자, 루프원.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2027 년에까지 루피어 대포가 특허가 만료가 돼요. 어. 그러면은 이 특허의 권리자는 누굽니까? 대웅제약이죠. 대웅제약이 이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만들면 소송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계량을 했겠어? 그래, 약물 크기로. 그래서 가늘어진 주사 바늘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다시 출시를 쓴 거예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초음파 분무 방식으로 만들었던 이게 이 루피어 대포의 그 원 특허가 대웅제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제형이나 이 어떤 그 뭐 마이크로스피어 크기를 쪼끔이라도 어떻게 변형을 주고 뭐 고분자 첨가해서 거의 이런 이 제형을 피해가는 제형을 만들어야 루폰이 출시가 가능했더라고. 아시겠죠? 주사 바늘이 가는 것만 뭐 대단한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빨아준 애들은 진짜 정신 차리든지 이거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 펩트론의 이런 그 언론 플레이 특히 이런 언론 플레이 자체가 나머지 바이오에 대한 불신을 키웁니다. 이번 10월 달 말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요 최 최 요새 또 무슨 주사 바늘 이야기 나오죠. 뭐 주사기 오토 인젝션 만든다고? 그럼 하나의 제형을 약물 동태약을 뭐 제형을 발표를 하고 이거 임상 실험을 하고 게다가 하나가 아니라 일라일리 여러 가지 약물을 임상 실험하는데 이걸 쏟아서 임상 실험하는데 거기다 더해서 생산 뭐 주사기가 2가지가 있는데 오토 인젝션까지 1년 안에 다 한다고? 아니 뭐 비만 치료제가 무슨 그게 뭐 단시간 내에 뚝딱 해칠 수 있는 건가 봐. 그러니까 이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계속 딜레이 시킬 겁니다, 딜레이. 예. 내 12월 말 되면 뭔가 또 떡밥이 나올 거예요, 딜레이 시키려고. 기대감 유지하기 위해서. 두고 보십시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걸 펌프질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누가 있습니까? 그래, 주위 블로거들. 말했잖아요. 라틴 카페 이런 블로거 애들. 유튜버 있잖아요. 어? 근데 문제는 얘들이 같은 마이크로스피어 제제다 보니까 상대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늘 대량 생산 이슈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 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이게 고쳐지질 않는 겁니다. 정밀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밀성. 정밀성이 먼저예요. 대량 생산은 병렬식이라 공장에서 꽂으면 돼서 돌리면 되고 그래서 그 이슈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형 개발 회사가 돈 들여 갖고 지금 공장까지 인수했지 않습니까? 큐라티스. 그쵸. 첨단 기술 20년 전 지금 나온 이 스프레이 드라잉 방식보다 20년 년이 후에 개발된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을 양산해낸 이 엔지니어링 기술이 열등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도 집에서 불안관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의도적인 디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골 때리는 뉴스가 나왔는지 리포트까지 나왔는지 아십니까? 자, 카모루스 1 개월 전 카모루스랑 일라일이랑 계약이 터졌을 때 내가 뭐 다른 신한진 것도 뭐라고 하고 하나씩도 뭐라고 하지만 얘가 최고봉입니다. 뭐냐면 무려 카모루스와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를 섞는데요. 서로 밤감기가 틀린 애를. 어? 그러니까 카모루스 이슈가 별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가 이 섞는 걸 뭘 봤나 보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전제가 맞다면 현대차증권의 이 만약 카모루스와 펩트론의 서로 다른 반감기를 가진 어떤 플랫폼 자체가 섞이는 게 가능해서 어떤 걸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약물 방출량이 안 되는 펩트론의 마이크로스피어를 쓰겠습니까? 아니죠. 인벤티지의 균일한 입자에 스팸 밸류 0.4 이하의 약물 탑재량 일일이 적용된 마이크로스피어를 써야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럴수록 인벤티지 랩이 더 우수한 거예요, 그게. 어. 자, 이런 바보 같은 리포트 좀 이제 그만 씁시다, 제발. 일부러라면 사죄해야 될 일이지만 몰랐다고 몰랐으면 봐 줘야겠죠. 근데 애널리스트잖아요. 신문 기자들이 뭘 알겠어요? 신문 기자들이야 뭐 애널리스트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지. 어? 배웠다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이런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은 수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증권사에서 내놓을 수가 있는 건지. 물론 기적의 신약 루프원 바늘이 가늘어진 것 같고 무슨 대단한 것처럼 뭐 유럽의 빅팜하고 또 비교를 해 놨어요. 이거 기도 안 차는 리포트가 있고. 예? 루프원 복제약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초강 방출이 엄청 센 애예요. 기절할 정도로 센 애입니다. 그래서 이 제형은 뭐 마이크로스피어의 비만 치료제랑은 파형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저게 좋다고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자, 결론 내립니다. 일라일리는 카무루스라고 합니다. 노브는 어센디스 파마랑 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금 방광기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3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펩트론, 인벤티지, G2G가 있습니다. 약동학적으로 제일 우수한 프로파일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인벤티지입니다. 예. 이거를 반박할 수 있으면 한번 반박해 보세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셋 다 다른 기술이 아니라니까. 또 전제가 이거 자꾸 잊어버리시더라고 사람들이. 마이크로스피어 자체 기술이 똑같아요. 생물성 소재를 이용해서 스피어를 막 구를 만들어 갖고 안에 약물 짓는 기술이 똑같다고. 3 사가 구현 기술이 틀릴 뿐이지. 그러면은 인벤티지는 이거 왜 3024를 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왜 하고 있을까? 왜 하고 있을까요? 이중작용제에 대한 하나의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레퍼런스 약물이니까 지금까지는 시장에. 일라이릴이랑 뭐 계약하면 좋아요. 뭐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거지. 이런 이중작용제의 퍼포먼스가 있어야 나중에 후발주자들 이중작용제하고 삼중작용제도 수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만들고 제형 고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너네도 일라일